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움 끝에 이제서야 가정의 평화를 되찾은 40대 아이 엄마입니다. 저 말고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자식 때문에 물불 안 가린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저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자식이라 말할 수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제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물불 안 가릴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 귀하다는 생각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제가 그런 사람과 엮이고 말았네요. 제가 직접 겪고 나니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지난 이야기로 취급하지만 쉽게 잊혀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좋지 않은 이야기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제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정말 좋았고 그런 남편과 결혼하면 누구보다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일찍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제 남편은 누가 봐도 좋은 남편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찍 사업을 시작하며 또래들보다 여유도 있었고 연애 때는 다정하고 매너도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으니 저도 그런 남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네요. 덕분에 일찍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저는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자상하고 좋은 남편까지. 그 시절 저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계속 좋을 수만은 없는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며 저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은 식구가 늘어난 후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휘청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노력하려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했었죠. 남편이 하던 사업이 결혼 후에 더욱 잘 되어 다행이었지만 그만큼 남편은 바빠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질수록 자연스럽게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바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제 남편의 경우에는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언젠가부터 저희의 결혼기념일이나 아이 생일 같은 기념일을 까먹기 일쑤였고 저희와 같이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이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이는 잘 크는지 묻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한참 아빠를 찾는데도 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아이 한번 안아줄 생각을 안 했죠. 매일같이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일하기만 바쁘고 나머지 시간에는 쓰러지듯 잠만 자고 있으니 남편이 저 아이를 바라봐주는 날이 언제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바쁜 남편이 안쓰러웠고 가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바쁘기만 할 뿐이지 돈이 있다고 여자를 만나거나 술을 하거나 그런 딴짓을 하는 건 아니니 다행이라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남편이 일 잘하고 여자 문제 없으면 출구라 하기에 제가 과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중독 수준으로 일밖에 모르고 사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걱정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며 저를 열심히 챙기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가족 걱정이 아니라 일만 걱정하고 아이가 아프던 말던 제게 떠넘기는 것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을 그저 두고 보지 못하게 되었고 바쁘다는 남편의 억지로라도 붙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제 성훈이 병원 다녀온 거 알고 있어? 그래. 당신이 말했잖아. 근데 어디 아픈지 안 물어봐? 애가 아픈데 걱정 안 돼? 성훈이 장염이라서 하루 종일 토하고 어제도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런데 당신은 애가 병원에 다녀왔는데도 궁금하지도 않아? 당신이 병원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생각했지. 애들 원래 장염 잘 걸려. 근데 그런 걸로 나까지 호들갑 떨 필요 있어? 호들갑이라니. 자기 자식 아프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건 그 부모 일이지. 그게 호들갑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나 너무 피곤해. 다음에 싸우자. 어? 이젠 싸우는 것도 바빠서 못하겠어? 당신 요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정말 피곤해. 내가 노는 거야? 일하느라 바쁜 걸 어떻게 해? 내가 언제 돈 많이 벌어다 달라 그랬어? 일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랬어? 당신은 왜 그렇게 일밖에 몰라? 당신 눈에는 나나 성훈이는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조치하고 이래?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와? 비협조적인 건 당신이야. 제발 가족들도 좀 생각해봐. 성훈이 아직 어린데 자기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몰라. 밖에서 남자 어른만 보면 아빠인 줄 알고 쫓아가려고 그래. 그런 애한테 미안하지 않아? 아이 크는 거 금방이야. 일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고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아이 잘하는 건 지금 순간이 잠깐이라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인데 당신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줘. 제발. 저는 참담한 마음에 남편에게 울면서 사정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일에만 빠져 살았고 그때마다 저는 매번 남편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저는 결국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는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배부른 소리 한다 하기도 했지만 저는 남편의 돈보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일 생각만 하며 아이와 저를 멀리했고 저와 제 아들 역시 집에 잘 없는 남편을 점점 잊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얘기를 한 게 언제인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과 시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시다가 사고가 나셨고 두 분은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아직 젊으신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일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일 때문에 장례식에 오지 못한 남편을 보며 저는 도무지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출장이다 뭐다 하더라도 그날 당장 돌아왔어야 맞다 생각하는데 남편은 어차피 돌아가신 것 어떻게 하겠냐며 제가 누구보다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제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기대의 남편 하나 없이 혼자 부모님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 앞에 죄스럽고 비참한 심정에 그날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제가 이혼을 하자 하니 남편도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이혼하자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를 붙잡지도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놈의 돈 번다고 바빴던 남편이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남편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는 그 뒤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싱글맘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서 살 때도 있으니만 못하게 살았으니 남편 없이도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했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그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 가정이 그렇게 흔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지 저는 이혼녀 딱지를 달고 편견을 겪기도 했고 똑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도 우리 자식이 이혼 가정 자녀라는 것을 보고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시선이 아니더라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고 마음 편히 아플 수도 없었어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제서야 제가 현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제 선택에 책임을 다하려 남편 없이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도 모르게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다니게 되었던 회사의 제 상사로 있던 경철 씨였어요.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이혼 후 다시 경력을 이어가게 된 저는 대리였고
경철 씨는 바로 제 위의 상사인 팀장이었죠. 경철 씨는 처음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도 낯선 환경에 힘들어하던 제가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업무 이외에도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훈이 일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이 때문에 급한 일이 있을 때면 항상 도움을 주려고 했고 회사 일을 대신 커버해 준 적도 많았습니다.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갑자기 성훈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퇴근 준비를 하면서 회사를 나서려고 하는데 아이의 태권도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죠.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 성훈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눈물 먼저 터져버린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시라도 바쁜 상황에 하필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택시를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차량이 제 앞에 오더니 창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원씨, 아이에게 무슨 일 생긴 거죠? 지금 택시 잡기 힘든 시간이니 내 차 타고 가요. 그 순간 천사가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만큼은 경철 씨가 내민 도움의 손길이 천사의 손길과 마찬가지였죠. 병원에 가는 중에도 경철 씨는 저를 안심시켜주며 제가 조금이라도 진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병원에서 연락 왔을 거예요. 지원 씨 번호 알면서도 연락 안 오는 건 아이가 안정되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코피도 유없이 흘리고 가끔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쓰러지기도 해요. 더군다나 바로 병원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응급조치도 잘 되었다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요. 그렇겠죠? 우리 성훈이한테 아무런 이상 없겠죠? 그럼요. 저도 자식 키우면서 숨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런 일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진짜 불행은 다르게 찾아오죠. 어쨌든 걱정하지 말아요. 오히려 엄마가 걱정해하면 애가 더 불안해하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있어요. 저를 안심시켜주는 경철 씨 덕분에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다행히 별 이상 없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다만 몇 가지 질환이 의심된다고 하길래 간단한 검사 결과와 같이 저도 검사받게 되었죠. 뒤늦게 경철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있는지 벌써 자리를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 문자로나마 짧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되었죠. 다음날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해야 할까 하다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나서는 괜한 소문이 돌 것 같아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식사 자리에서 경철 씨의 사정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직속 상사인 탓에 개인적인 대화까지는 하지 못해서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많이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려와 홀로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성철 씨 아들은 유학을 가 있어 저와 다른 점은 있었지만요. 식사만 하고 끝내려고 했던 자리인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이다 보니 공감할 일들도 많아 커피와 가벼운 음주를 하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철 씨와는 많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부모로서 선배인 경철 씨 덕분에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제가 여자인 탓에 남자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같은 남자 입장에 아들까지 둔 경철 씨에게 성훈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대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제가 경철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과 표현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경철 씨도 저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경철 씨 덕분에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나이는 같아도 오빠 같은 모습의 경철 씨가 믿음직스러웠고 가끔 성훈이와 저를 대신해 잘 놀아주는 모습에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철 씨가 저에게 대뜸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원아, 나도 한 번의 상처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서로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합치는 건 어떻겠니? 결혼을 말하는 거야? 물론 나도 경철 씨가 좋아. 믿음직스럽고. 근데 아직 결혼을 말하기에는 서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너도 알잖아. 오래 만나서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도 결혼하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 너랑 나, 아이들에게는 서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또 서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잖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 서로 취향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맞춰가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난 너라면 될 것 같아. 아니, 너여야만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훈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빨리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직장에서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경철 씨도 좋은 남자였고요.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제게 모든 걸 만족시켜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온순하고 가정만 바라보는 성격과 주변 지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경철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 만큼 따로 식을 올리지 않고 조용히 저희끼리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에 안 계시기도 했고 경철 씨도 아들이 미국에서 학기 중이라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 말이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댈 수 있는 것에 만족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유난 떨기 싫었습니다. 확실히 서로 두 번째 결혼이라서 그런지 젊은 첫 결혼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에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고 애정을 표하기보다는 남편은 성훈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다가서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내조를 하면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죠. 홀로 지낼 때는 아들이 있어도 항상 불안정한 것 같고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었는데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진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잔잔히 안정적인 신혼생활에 만족하며 하고 있을 때 방학을 맞아 남편의 아들인 현승이가 한국으로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아들을 처음 만나는 게 무척이나 기대가 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아들 성훈이는 엄마의 연애 초부터 곁에서 있으면서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 남편을 만나는 날부터 가깝게 지내고 친해졌지만 남편의 아들 현승이의 마음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현승이와도 휴대폰 통화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저를 인정해 주어서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할 수는 있었지만요. 저도 경철 씨가 성훈이에게 해주는 것만큼 현승이에게 해주고 싶은데 혹시 현승이가 저를 엄마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걱정은 머릿속에서 바로 지워질 만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승이의 귀국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아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은 아들의 백혈병 소식이 믿기지가 않는지 오히려 저에게 소식을 전하는 내내 차분한 모습이더군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등 여러 생각으로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오히려 현승이 일로 성훈이에게 관심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 자기 대신 성훈이를 잘 챙겨주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아들의 병원 입원과 치료 방법 등등 알아보려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겠다며 말을 해도 누군가 한 명은 성훈이 옆에 있어줘야 한다며 가정의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현승이를 처음 만나게 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처음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나요? 저 또한 힘없이 병실에 있는 현승이를 보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었지만 비슷한 나이에 저도 아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현승이가 제 자식처럼 보여 힘들더군요. 아이에게 제 관심과 슬픔이 독이 되진 않을까 싶어 가벼운 인사만 나눈 채 자리를 뜨게 되었죠. 제 마음이 이러한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며칠 사이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반죽이 되었고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여보,
주말에는 내가 현승이 곁에 있을게. 당신도 몸 챙겨가면서 있어야지. 내가 최대한 현승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있어 볼게. 이 기회로 아이와 가깝게 지내면 좋으니까. 아니야. 내가 옆에 있는 게 더 낫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부모로서 자식이 아픈데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 하필 저런 병에 걸려서 현수이가 아픈 이유가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게다가 내가 몸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골수 이식도 못 해준다니. 그놈의 당뇨, 저혈압.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가 맞긴 한 걸까? 혹시 현승이 친엄마에게도 연락해봤어?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아들 일인데 당연히 도와주지 않을까? 진작에 연락해봤지. 그런데 그 사람도 과거에 심혈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변 친척들한테도 부탁을 해봤는데 집안 내력 질환들 있는 사람도 많고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 검사 한번 받아볼 수 있겠어? 헌혈하는 것처럼 조금만 체열하면 되던데. 말도 안 되는 확률일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동아줄이라고 하면 다 붙잡아야 하는 판이니까. 알겠어. 나도 이제 현승이 엄마인데 당연히 해야지.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먼저 생각 못해서 미안해. 제가 먼저 남편이 말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봤어야 했는데 앉아서 도움을 어떻게 줘야 할지 궁리만 하고 있었지 가장 쉬운 방법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남편의 권유로 검사를 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비혈흔 간의 유전자형 검사가 일치할 확률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남편 말대로 바늘구멍보다 작은 확률에도 기대를 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0.005%의 확률을 뚫고 저와 현승이의 HLA 항원이 일치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의 표정이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아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여보, 이제 무슨 문제 있어?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냐? 나랑 현승이 수술 날짜만 잡고 회복만 신경 쓰면 모두 잘 된 거잖아. 물론 회복하는 몇 달 동안 현승이 몸에 거부 반응 안 생겨야 하고 부작용이 없이 완치 판정 받아야 하지만 뭐하러 벌써부터 앞일을 걱정해. 지금은 당장 나랑 현승이가 적합하다는 거에 기뻐해야지. 당연히 기쁘지. 기뻐. 근데 당신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괜히 나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도 해야 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도 이제 현승이 엄마인데. 그리고 수술 방법도 이전처럼 고통스럽지 않다며? 그냥 수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수술하고도 한 달 정도면 미미한 수술 후 증상들도 없어진다며.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도 고생하는 건 현승이지. 앞으로도 계속 얼마간은 병실 생활해야 하는데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나이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는 조금이라도 현승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워. 그리고 장난으로나마 내가 생색낼 수가 있잖아. 내가 너를 내 조혈모 세포로 낳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당신이 성훈이에게 해주는 거 또 앞으로 해줄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노력일 뿐이야.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장기 기증처럼 대수술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미안한 건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함을 표하는 남편이 되려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또한 처음에는 저도 과거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수술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나아진 기술 때문에 과거처럼 수술실에 뒤로 누워 고통스럽게 골수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골수 이식에 필요한 백혈구 촉진제 주사를 며칠간 맞고 헌혈하는 것처럼 체열하면 되는 거였고 부작용도 두통, 뼈 통증, 몸살 등등 가벼운 것들이었고요. 아들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이전의 고통스러운 골수 이식 수술 방법이라도 당장 해야 할 텐데 겨우 몸살 정도라면 별것도 아니었죠. 이후 남편과 병원으로 가서 수술에 대한 진행 과정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기적과 같은 상황에 무척이나 놀라시면서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받고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던 도중
잠시 성훈이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남편이 곁에서 없어진 거예요. 현승이 병실에도 가봤는데 없어서 남편을 찾아 헤매게 되었죠. 그러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듯한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는데도 제 기척을 듣지 못했는지 남편은 통화에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옅게 된 남편의 통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들리지? 병원이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많네. 그건 그렇고 오늘 의사 선생님께 수술관에서 설명을 들었어. 그래, 정말 이제 다 된 거야. 현숙이도 살 수 있고 당신이랑 나도 고생 끝났어. 어? 내가 무슨 고생을 해. 당신이 더 고생이 많았지. 아픈 아들 혼자서 돌보고 있고 남편은 다른 여자랑 붙어 있는데 당신이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해도 하루에도 안 좋은 생각을 몇 번이나 했겠어. 그래도 알지? 무슨 일이 있었든 나한테는 당신이랑 현숙이밖에 없는 거. 이제 우리 세 가족 다시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어. 골수만 받으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 당신 고생하는 것도 현승이 아픈 것도 그리고 나 이 거짓된 결혼 생활도 곧 끝이야 끝. 어? 아니, 글쎄 수술 끝나고 한 달은 넘어야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지? 정 안 되면 개망나니 짓이라도 해서 헤어져야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조용한 곳 찾는다고 너무 오래 자리 비웠어. 현숙이도 나아질 건데 이제부터 당신 건강이 중요해. 밥 거르지 말고 잠 잘 자고. 그래. 나도 잘할게. 사랑해. 끊어. 남편의 통화를 들으며 그 중간부터 제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 내용으로 짐작해보면 전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하고 제게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현승이와 골수이식이 적합한지 알고 접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난 몇 달간 남편에게 마음이란 마음은 모조리 주었고 또 현승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저 또한 친엄마같이 마음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해도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가 있는 건지 장난감 마냥 이용당한 것 같아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 자신에게 적대감을 뿜고 있는 저를 보고는 당황하더군요. 여보, 당신 혹시 내 통화 내용 들었어? 그래, 다 들었다 이 망할 자식아. 아무리 네 아들이 중요하다고 당장의 목숨을 살려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가지고 놀아야 했니?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게 산다고 내가 우습게 보였어? 네 아들 수술 받고 나서 버려도 되는 한차른 존재로 생각했냐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도 부모이니까 알잖아. 어떻게라도 자식 살려내고 싶은 거. 정말 죽도록 미안한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도 이해 좀 해줘. 어떻게 알고 접근한 거야? 알고 접근한 거야? 아니면 신락 같은 희망에 접근하고 나서 내가 적합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당신 이전에 성훈이가 쓰러져서 내 차 타고 병원에 데려갔을 때 말이야. 그때 간호사 실수로 체열을 2번 했잖아? 그때 눈앞에 혈액이 보이니까 혹시나 싶었어. 그래서 이전에 검사 받았던 친척분이 다시 받는 척 하면서 혈액을 바꿔치게 봤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일치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어. 그럼 지금 통화한 사람은 당신 아내야? 당신 아내도 당신 계획에 동조해서 합의이혼까지 한 거고? 미안해. 근데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현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성훈이가 그랬다고 생각해봐. 당신도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 지었다는 거 알아.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알아줬으면 해.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부탁할 수도 있었어. 당신 지금 말하는 거 핑계밖에 안 돼. 수술 받고 당신 말처럼 한 달 뒤에는 내가 버려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아들 성훈이는 또 상처받을 거고. 나 이 수술 못하겠어.
아니, 안 해. 나처럼 똑같이 누군가를 속여서 기증자를 데려오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제발. 당신 아니면 우리 아들 죽어. 우리 부부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못할 짓 하지 않았을 거야. 적합한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고 당신밖에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혹시 거절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 하나 해서 저지른 거라고.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 제발 부탁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던 저는 남편에게 한참 동안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사죄를 하며 빌고 있는 남편을 외면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중에도 도와달라며 전화와 함께 장문의 문자가 왔지만 그 순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제 고민들이 눈앞을 가렸죠. 안정적인 미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런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된 건가 싶었어요. 제가 바란 것은 좋은 집과 차, 많은 돈도 아니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자식들과 소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작은 행복도 저는 바랄 수 없는 존재인 건가 싶었죠. 학원에서 돌아온 성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설거지를 하는 척 급히 돌아서 겨우 숨기긴 했지만 밀려드는 서러움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 샤워기를 켜놓고 소리를 삼키며 한참을 울게 되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어 나왔더니 소파에서 TV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누워있는 모습에서 갑자기 현승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심정은 이해가 되었지만 저에게 한 행동들은 절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죽어가는 아이를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제가 유일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으니까요. 제 작은 노력으로 현승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라면 꼭 해야 한다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골수이식 수술은 예전과 같이 진행하겠다고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혼의 이유를 생각해보자고 말을 했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수술만 해준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보답할게. 여보, 제발. 현승이 수술 병원에서 말해준 대로 진행할 거야. 당신이 한 행동 용서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 다른 거 필요 없어. 이혼이야 수술 끝나고 곧장 해도 되고 재산도 서로 가져온 만큼 가져가면 돼. 근데 우리 성원이만은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아니, 상처 주어선 안 돼. 내 아들이 우리가 헤어지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와. 그건 나도 고민할 테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렇게 아들에게는 남편이 일 때문에 잠시 집을 못 들어온다고 설명을 했고 제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잠시 친척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 조혈모 세포를 현승이에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예상처럼 몸이 피곤한 것과 이따금 어지러운 것 외에는 큰 이상 없이 기증을 마치게 되었죠. 그동안 남편과 저는 아들 성훈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혼을 사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합친 지 얼마 안 되는 아빠와 엄마의 이혼을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죠. 하지만 그런 고민마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확인할까 싶어서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그때그때 지웠는데 하필 제가 딴 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성훈이가 휴대폰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라 있었습니다. 제게 엄마의 행복이 먼저라며 무슨 잘못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에게 잘못한 아빠와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들이 자세히 모르는 채로 끝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합의 이혼 조율 때문에 만나게 된 첫날, 남편은 변호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데려왔나 싶었는데 저를 속인 미안함과 아들에게 골수이식을 해준 고마움 때문인지 굳이 거에게 합의금 주는 것 때문에 불렀다고 하더군요. 뭐야,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시끄럽게 하자는 거야? 아니야, 잠깐 이리 와봐. 변호사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자.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너에게 다른 말을 하겠니?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건 내가 너한테 주는 합의금에 문제가 없게 하려고 선임한 거야. 이혼 이후에라도 혹시 문제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했잖아, 나 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이미 성원이도 알게 된 거라 구태여 이럴 필요 없어. 받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 돈이 내가 너에게 준 상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진 못하겠지만 내 잘못한 값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우리 현승이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정도 돈은 줘야 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당신이 편하게 살았으면 해. 당신한테는 평생 고맙고 미안해하면서 살게. 그 돈을 받으면 제가 한 행동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를 설득시키는 남편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거에게 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속아서 한 결혼의 위자료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혼자서 다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분명 이 돈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마치는 와중에 현승이의 친모도 저에게 나타나 사죄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감정 때문인지 더 화가 나지도 배신감이 들지도 않더군요. 그저 현승이가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기만 했죠. 다행히 현승이는 병원에서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짧고 상처만 남은 두 번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혼도 두 번째라고 처음과 달리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곧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더군요. 그 뒤로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해진 형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건 사고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감정의 동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동요를 넘어섰던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린 것이 행복도 즐거움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가끔 성훈이 일로 연락을 하던 성훈이 아빠가 직접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훈이랑 좋은 시간 보냈으면 그냥 집 앞에 데려다 주고 가지. 여기까지는 웬일이야? 웬일은? 지원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거를 생각해본 적 있니? 사실 나 너랑 성훈이 떠나고 후회 많이 했어.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서 당신이랑 지원이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 생각은 어때? 난 안 될 것 같아. 사실 그 사이 당신이 모르는 일들도 조금 있었어. 물론 지금은 다 해결되었지만. 그래서 더는 누군가에게 마음 주고 걷어차 있는 힘든 생활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자세히 모르지만 성훈이에게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먼저 말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 이전의 일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 아니, 원래도 알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어. 두 번 다시 지원이 너랑 성훈이 외롭게 하지 않을게.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준다면 후회하지 않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성훈 아빠는 제게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들로 더는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거절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 재결합을 말한 날부터 성훈 아빠는 계속해서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성훈이는 자주 찾아오는 아빠가 좋았을지 몰라도 저는 사실 좀 불편했어요. 일종의 방어 기제인진 몰라도 오히려 성훈 아빠를 피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성훈 아빠는 변함없이 저를 기다려 주었고 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훈이 때문에라도 자주 만나는 자리가 많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정을 최우선시하는 남자가 되었어요.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왜 이렇게 뱅뱅 돌아서야 제 자리를 찾게 되었는지 허비한 시간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앞으로 남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면서 애써 괜찮다며 위안을 삼고는 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행복이 변함없이 또 다른 불행 없이 계속되기만을 바랄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